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판여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라비도 코치였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오늘은요, 악마, 양모, 장하영의 관상과 사주에 대해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이 다루느냐 하면 이렇게 악마 같은 짓을 할 때는 사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장하영이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통계학적으로 50분이 더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 50분이 다 장하영이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바르고 성실하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지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마가 깃들 만큼이 되려면 관상도 그러한 조짐이 있든지 그러한 기운을 담고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관상과 사주를 함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관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미인입니다. 이마도 반듯하고 하관도 좋습니다. 코도 흠잡을 데 없고요. 그러나 관상학적으로 보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눈썹을 보시지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거 그린 눈썹입니다. 본인의 눈썹을 다 깎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하영이처럼 조금 남겨놓고 눈썹을 그리시죠, 여성분들. 그런데 후자처럼 눈썹을 이렇게 조금 남겨두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매우 좋지가 않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관상학적으로 눈썹에서 그 특징이 확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은 눈썹을 가지고 있다든지 덤성, 성긴 눈썹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짝짝이 눈썹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겨두고 눈썹을 그렸단 말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눈빛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흐립니다. 이렇게 눈빛이 흐리면 본인의 마음이 깨끗하지도 않고 본인의 마음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빙의까지 가게 됩니다. 무섭죠? 악마가 깃들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눈동자의 형태를 보면 왼쪽 눈은 정면을 바르게 향하고 있는데 오른쪽 눈은 안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것을 내사시라 그러죠. 눈의 모습은 관상에 있어서 40%를 먹고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내사시를 그냥 뒀다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굉장히 큰 패착입니다. 이 내사시 수술하는 거 쌍꺼풀 수술보다 싸잖아요, 요즘. 이걸 왜 그냥 뒀는지 모르겠어요. 눈동자는 마음의 창인데 이렇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인격의 가능성이 있어 버리는 거죠. 흐린 눈동자에 이중인격이 가능한 이런 눈동자의 형태 굉장히 좋지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주까지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장하영이처럼 악마가 깃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짓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띄울게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장하영이 같지 않습니다. 장하영이만 이런 거예요. 자, 사주를 보면 병인년, 무술월, 임자일, 병오시가 됩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귀납적 추명을 해냈다는 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장하영이의 생년월일은 본인이 올린 게 있다고요. 헌혈 증서. 그걸 제가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특징을 보면요, 월주, 일주, 시주가 다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이라 함은 하나의 기둥 자체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뜻인데요.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이라 할지라도 야, 이 사람 성격 굉장히 강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3개요. 4개의 주 중에 3개가 간여지동입니다. 얼마나 강할까요? 짐작되시겠지요? 게다가 월주는 무술로서 괴강살이고 일주는 임자로서 양인살입니다. 와, 보통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시주는 일주와 천극지충합니다.
천간은 병임충을 하고 있고요. 지지는 좌우충을 한다고요. 이 시주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과 내가 이렇게 충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임자일주로서 장하영이는 인목, 묘목 이렇게 두 가지 목이 다 공망에 속한다고요. 임일간은 목이 자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지, 인목은 지금 공망에 들어있거든요. 그 자녀가 공망지에 앉아 있으니 원래부터 자녀와는 약하게는 떨어져 지내거나 강하게는 인연이 박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운을 타고나게 되는데요. 장하영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자녀를 나타내는 인자는 공망에다가 또 자녀를 나타내는 자리는 시주는 또 천극지충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내 자녀, 남의 자녀 할 것 없이 인연이 박하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인 자식 하나 잘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인이를 양녀로 들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 건데요. 이 월주를 한번 다시 볼게요. 월주는 무술로서 편관입니다. 편관은 좋은 의미가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제어하고 컨트롤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편관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칠살이 되는 거죠. 본인을 치게 됩니다. 편관이 칠살로서 역할을 할 때는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의 대상이 된다고요. 또는 내가 자연적으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장하영이 아버님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편관이 부모 자리에 있죠. 월주 부모 자리니까 장하영이 아버님은 장하영이를 어렸을 때부터 편관처럼 마치 포청천처럼 엄하고 바르게 가정교육을 시키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장하영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내심 굉장히 통탄하면서 억울해하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주 원국을 살펴봤는데요.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9세부터 시작된 을미대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미토 자체가 정관이죠. 그리고 정관, 편관 세 개의 인자를 가짐으로써 드디어 월간, 무토 편관은 편관의 제어력을 더 뛰어넘어서 폭주한다고 해야 되나요? 칠살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 일간을 치기 시작하죠. 이번 대운에 장하영이가 받았을 내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불미스러운 것은 대운 자체가 앞으로 2, 3년 뒤면 대운이 바뀌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오는 대운이 갑오 대운이고요. 39세. 또 49세부터는 계사 대운을 타게 된다고요. 이렇게 남방 화운으로 바뀌게 되면 화토동법에 의해서 화토동법이라는 것은 화와 토가 같은 지지의 기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 대운이 되게 되면 이 대운의 지지 오화는 월지술과 옷을 반합을 하면서 더욱더 극강해지는 칠살이 되어버립니다. 월간 무토가. 그러니까 이때는 장하영이가 얼마나 더 큰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의 세월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주를 열어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사주의 탓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본인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 스스로의 불찰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하영이의 삶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 제가 좋은 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덧붙여 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